안녕하세요, 준앱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아반떼 HD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어떤 차인가 제가 소유하고 타보면서 느끼는 것들, 실제 이 차가 가진 외관, 그런 것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반떼 HD 1.6 가솔린 자연흡기 그리고 VVT가 장착된 그런 엔진입니다. 요거는 수동 미션이라서 공인연비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거의 16에 육박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으로 주행을 했을 때는 18 정도 나오는 아주 준수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이게 실내가 되게 단촐하긴 한데 단촐하고 뭐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촐한 이런 실내가 너무 좋아요. 저는 핸들에 리모컨 없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다가 여기 센터 패시아에서 모든 조작이 가능한데 왜 여기 스티어링 휠 위에다가 리모컨 버튼을 마련해 두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레이스카를 타는 게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안하게 주행하는 차를 타는 건데 왜 여기서 조작을 해야 되나, 저는 되게 의문이 들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여기 핸들 리모컨 사용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꽤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불편한, 왜냐면 좁은 곳에 많은 버튼을 집어넣으려면 밀도가 높고, 그러면은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내가 원하는 조작이 될까, 이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 차는 블루투스 기능도 없는 개썩차라서 여기 옥수선에다가 블루투스 리시버를 따로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전화기를 차에다가 페어링 시켜서 사용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CDP도 있죠. 뒷자리인데 아반떼가 뒷자리가 꽤 넓거든요. 아반떼가 뭐 사회 초년생들 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반떼는 작은 차다, 그러니까 엔트리급 세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제가 뒷자리에 탔을 때 레그룸이 이만큼 남고요. 뒷자리의 승객들도 탔을 때 되게 편안하다고 말을 해요. 이 차가 어떻게 도대체 작고 좁은 세단인 건지 저는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고, 사실상 이 정도만 돼도 4인 패밀리카로 쓰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에는 위에 보이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상당히 잘 가동을 한다. 차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부식이 좀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링크가 뭐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이 복잡하고 막 정교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반 토션빔보다는 이게 훨씬 우월하죠. 그리고 이 차가 놀라운 게 오디오 음질이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한번 틀어볼게요. 뭐 이런 클래식 음악 말고도 현대 음악들을 틀었을 때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워요. 제가 이 차를 한 2년 전쯤에 350만원 주고 75,000km 탄 거를 가지고 왔는데, 350만원이면은 사실상 지금 125cc 스쿠터 가격보다 싼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렴한 가격을 주고 1600cc 아반떼 HD 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이 차는 350만원이라는 가격에 걸맞지 않게 너무너무 좋은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되게 많이 나는 게, 여기 지금 전면부도 보시면은 여기 재질 다르죠? 여기 재질 다르죠? 여기 다르고요. 그리고 저쪽에 창문 끝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또 달라요. 여러가지 파츠를 조합해서 이렇게 전면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르죠. 상당히 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센터를 보실 수가 있고, 문짝을 봐도 그렇습니다. 문짝도 여기 재질 다르고요, 여기 재질 다르고, 여기 재질 다르고, 여기는 또 크롬 장식이 있고, 암레스트 요 재질 다르고, 여기는 푹신푹신해요. 여기 재질 다르고, 그리고 하단부에 이 재질 또 다르고요. 사람들이 저가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복합적인 도어 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가격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다? 중고기는 하지만은 350만원 밖에 안 한다. 그리고 이 수동차니까 수동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조작감, 꽤나 절도감 있는 쉬프터 필링을 가지고 있고, 주행을 했을 때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 이 쉬프트 필링을 보여줍니다. 그런 차고요. 그리고 이 수동 공조기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비상등 스위치도 큼지막하게 한중간에 잘 들어와 있고요. 여기저기 수납 공간 아주 활용도 좋게 잘 쓰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차를 한 10만 킬로 초반대로 타고 있는데 저는 이 차에 되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껴주면서 열심히 사용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따가는 주행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현대 아반떼, 그 중에서 2009년식인가? 아무튼 그때 연식의 아반떼 HD 수동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수동차를 타고 있는 거를 누군가 보면은 일단은 좀 놀라고요. 왜? 요즘 세상에 수동차를 누가 타느냐, 일단 그거죠.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은 불편하지 않냐고 많이 물어봐요. 제가 지금 이 차를 2년 가까이 소유를 하고 타고 있는데 불편한 거 사실 하나도 없고요. 수동 미션이 자동 미션에 비해서 구조가 되게 간단하고 가볍기 때문에 확실히 그 조작과 메인터넌스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거를 의도하고 산 거긴 합니다. 확실히 이 의도대로 아주 간결한 조작과 간결한 구조, 무게도 줄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동 미션에 대한 이 조작에 대한 불편은 저는 단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반떼 HD의 엔진은 1600cc 4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고요. 1600cc 정도 되는 엔진이면은 사실 엔진에 그렇게 힘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요. 물론 레이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는 생활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동차를 몰 때는 수동 미션을 조작을 할 때는 엔진의 힘이 약하면은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은 극단적인 예로 들면은 50cc 혹은 125cc 모터사이클, 그거를 수동으로 타면은 매우 불편해요. 왜냐면 엔진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클러치를 연결을 시켰을 때 엔진에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바퀴를 굴릴 정도의 토크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엔진이 피식 꺼지죠. 그런데 1600cc 정도 되는 엔진이면은 사실 그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아반떼 HD 엔진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가 낳은 명품 엔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단연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이게 내구성도 아주 좋고, 내구성이 좋으면서 적절한 수준의 출력을 제공하면서 연비도 좋단 말이죠. 이게 수동차라서 더욱 그런 것도 있는데 연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송파구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거의 고속주행을 했죠. 거의 5단에 넣어놓고 크루징을 하는 식의 그런 아주 편안한 고속주행을 하고 왔는데, 요 정도로 주행하면은 연비가 17에서 18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실측을 해본 결과 그래요. 상당히 가솔린 엔진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아반떼 HD의 내구성은 도로를 다녀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이 차가 실제로 정말 많이 팔리기도 했지만은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도로 위에 있는 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길 가다 보면은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 차죠. 그리고 요 4기통 가솔린 엔진의 요 회전 질감도 정말 저는 괜찮다고 느껴요. 쌩쌩 돌아가는 느낌이 아주 괜찮다고 느끼고, 수동 엔진이니까 제가 힘을 조금 더 쓰고 싶으면은 제 마음대로 RPM을 조금 더 올려서 사용하면 되고요. 다소 급격한 운전을 할 때에도 한 4000rpm 정도 놓고 사용을 하면은 꽤 좋은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리고 값싼 저렴한 차지만은 저는 성능 면에서도 아주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차감이 되게 좋거든요. 아반떼 HD는 뒤쪽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다. 그런데 요거 다음에 버전인 MD부터는 포션빔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 차를 구성하는 사양 자체가 아반떼 HD는 이 체급에 맞지 않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덕에 그 후륜 멀티링크 덕에 실제로 이 차를 운행을 했을 때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리 토션빔이 잘 만들어도 멀티링크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토션빔은 독립식 서스펜션이 아니죠. 근데 멀티링크는 기본적으로 좌측과 우측 휠이 따로 노는 독립식 서스펜션이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요철 구간을 가보면은 차의 거동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HD의 시트 설계도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시트는 패브릭 시트인데 구성 자체도 꽤 괜찮고요. 흔히들 패브릭 시트가 인조가죽 시트의 하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요새는 천연가죽 시트가 보기 드물죠. 대부분 인조가죽 시트고, 인조가죽은 결국에는 PVC 재질, 폴리 재질,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천연 가죽의 그 고급감 전혀 없죠. 그냥 그렇게 보이도록 흉내만 낸 거죠. 그리고 그게 하절기에는 달궈져 가지고 너무 뜨겁고 통풍도 안 되고 답답하고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그게 얼죠. 얼어서 뻣뻣해지고 우리의 피부가 닿았을 때 되게 차갑다고 느끼고요. 이 패브릭은 겨울에는 포근함을 주고 여름에는 뜨겁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이게 더 하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싸구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그 사용 편의성에는 이 패브릭 시트가 훨씬 월등하다 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이 아반떼 HD가 되게 조용해요. 되게 정숙해서 진동도 별로 없고, 고속도로에 가지 않고는 정말 안락하고 조용한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놈이 가진, 이 친구가 가진 이 정숙성, 그리고 뭐 시트와 서스펜션이 주는 안락성,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적절한, 제가 충분하다는 말은 안 했죠. 적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차가 가지고 태어난 이 목적, 이거는 생활차죠. 승객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면서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이 승용차의 목적에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그런 출력을 보여준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얘는 수동차이기 때문에 한 4000rpm까지 넉넉하게 돌리면은 진짜 얘도 그 펀치감이라는 것을 선사를 합니다. 그런 적당하고 적절한 출력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니까, 현대차 중에서도 정말 많이 팔린 그런 차니까 부품 구하기 너무 쉽고, 그리고 현대 기아답게 정말 저렴하죠. 오늘 이 차를 제가 중고로 샀는데 350만원 주고 샀습니다. 무사고의 1인 소유의 75,000km 탄 이 아반떼 HD를 350만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매우 저렴하기까지 하죠. 차량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동차 세도 이제 하한 끝까지 내려갔죠. 아무래도 좀 썩 차고 아주 뭐 흔한 차다 보니까 보험료도 싸요. 갱신이 7월인가 그런데 아마도 올해부터는 그냥 5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렴하죠. 근데 이 차를 굳이 뭐, 제가 작년까지는 자차를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굳이 자차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 아반떼 HD가 이게 뒷자리 공간도 되게 넓고 트렁크조차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운전에서 스포츠성을 느끼는 그런 장난감 용도가 아니라 승용차라는 이 목적에 대해서는 와,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차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뒷자리 승객이 편안하게 탈 수 있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죠. 유지비 싸죠. 차값도 싸죠. 수리하기 쉽죠. 그리고 조용하죠. 적절한 힘도 있죠. 게다가 제가 선호하는 이 수동 미션이죠. 그리고 이 차는 외관이 은색인데 어디 가도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정말 흔한 차. 저는 그게 이 승용차의 관점에서는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띄지 않는 것. 그런 점에서 이 차 정말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는 거 보면은 오히려 어른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값비싸고 화려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제가 이 아반떼 HD를 타는 것보다 저를 좋아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이미지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도 이런 흔하고 값싸고 저렴한 썩차는 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보다 이 썩차면은 썩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편의성과 적당한 출력을 저한테 주고 심지어 연비까지 좋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거보다 좋은 승용차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차에 대한 소감은 요 정도로 마칠게요. 오늘 요 아반떼 HD 리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